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교육에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진준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요 또 조금 출렁출렁거리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1940선 위에서 좀 마감이 된 듯 보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좀 상승 가닥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코스피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0.2% 하락한 1941.6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단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다시 또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연초 1월달, 2월달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선물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현물에 대한 매수 유입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지수에 대한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기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한 대형 섹터들, 즉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얼추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기에는 다소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산한 그런 거래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내수 섹터, 통신주들이나 섬유 의복 쪽 섹터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바이오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수는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갖춰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 압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코스닥은 금일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60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굉장히 약하긴 했습니다만, 주도주군이 뚜렷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사물 인터넷이 제가 지금 최근에는 강조를 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넷이라든가 코콤이 금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코콤 같은 경우는 이제 21,000원 넘어선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5,000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21,000원까지 지금 올라 있고요. S넷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이제 10,000원대 넘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맥스 역시 오늘도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물 인터넷 섹터, 즉 전자 쪽의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통신,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주도주군이 명확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의 상승 요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하고 앞으로 향후 펼쳐질 미래 산업 쪽에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분명한 매수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오르는 그런 장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코스닥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드렸는데요. 지금 종목 장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 장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바로 수화기를 드시고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제1기획. 제1기획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7,200원에 네, 비중은 20%. 20%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글쎄, 이게 뭐 잘 올라가더만은 며칠 동안 이거 추세가 하락하는데, 네.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이거? 일단 17,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한 차례 꾸준하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저항자리 때는 한 21,000원 언저리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다 예.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다시 물량들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글쎄, 미흡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여유 있게 좀 보실 수 있다.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은 덜어줄 자리대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얼추 이제 저항 자리대까지는 올라왔던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예. 그러면 한 차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움직이면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 한 21,000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조금 차익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한 18,000원대까지 그 정도 때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예. 한번 좀 덜어주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저 기신전기요. 기신전기? 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530원이요. 6,53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50%요. 어머나, 많이도 들어가셨는데. 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은 낮지만 이거 제가 갖고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한 2년 동안 그 배당금도 받았고, 예. 제가 이거 좀 오래 갖고 갈 생각은 하고 했는데, 회사 부채도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움직이지를 않고, 제가 이거 몇 번을 산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이게 높게 산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샀어요. 한 예. 8,000원 가깝게 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예. 싸게 샀을 때는 이제 5,000원에 사고 이래갖고 이제 지금 이제 매수가가 저렇게 된 건데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배당금을 한 2년을 받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너무 안 움직여갖고 이걸 진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제가 그리고 지금 다른 것들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서 이걸 다른 거로 교체해야 된 건가. 파셔야 돼요. 지금은. 팔아야 돼요? 예. 이거 올라가봤자 크게 안 올라가요. 이게 기계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신전기가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예. 최근에 실적이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오히려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배당도 주고, 굉장히 정직한 회사입니다. 엔지니어가 CEO로 있어서 오히려 더더욱 어떻게 보면, 정직한 기업 윤리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 오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회사는 나쁘진 않지만 지금 경기 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봤을 때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폭발적 성장세를 이룬다고 보기 힘들고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라서 그런지 주가에 그렇게 민감하신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 기대감이 될 만한 사업들을 붙여나가는 쪽도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 기대감이 될 만한 성장 동력이 있어야 이것이 주가의 어떤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걸 붙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기 기신전기 대표가. 그래서, 저는 지금 팔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쪽에서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전 아니라는 답변을 내릴 것 같아요. 네. 예. 아, 그동안 오래 갖고 있은 것도 억울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진작 그래요. 좀 전화 주시죠. 이거 예전에도 한번 2014년도 초반에도 1월 달인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그때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이제는 거의 끝자락에 왔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실망스럽네요. 실망스러워도 뭐 그래도 손해를 안 보셨잖아요. 그럼 됐어요. 네, 몇 년을 갖고 있은 게 사실 너무나 좀 그래도 그래요. 배당도 받으셨잖아요. 배당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은행 이율보다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은행이자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은행 이율보다 나았다 생각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네. 얼마든지 좋은 지금 시장상에서 좋은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3,400원이고요. 네. 10%입니다. 1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유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네. 뭐, 해운주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샀는데, 네. 오늘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해운 쪽보다는 항공 쪽이 좀 더 수혜를 좀 많이 받죠? 예.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예. 해운사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지금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예. 그죠? 예, 예. 그건 알고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뭡니까. 차트상으로 봐도 아직 바닥인데,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흑자로 이제 재작년에 돌아서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게 관건인데요. 예.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단 흑자 2013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눈에 띄게 돌아서거나 그러한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결국 그렇다면 이게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만원에서 3만원 요 사이 박스권역인데,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늘도 보게 되면 23,500원이 연저리 때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래꼴을 좀 달아줬거든요. 예,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24,000원대,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오게 되면, 일단은 트레이딩 쪽으로 좀 보고서 좀 끊어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아니면은 뭐 요 자리대가 넘어가서 난 3만원대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요 종목에서 쭉 약간 수익을 좀 내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컴투스. 컴투스. 예, 예. 18만 4천 원에. 예, 컴투스 30% 18만 4천 원에 30%. 예, 예. 예.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아버님? 예,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왜 자꾸 고점에 따라 붙으세요? 아니, 12만원, 네, 12만원대, 13만원대, 그때 한참 얘기 들을 땐 또 뭐하고 계셨다가, 또 예, 꼭 예. 고점 오면 또 따라 붙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 아직까지 초보자가 돼가지고, 기왕이 돼, 그래 됐습니다. 대구 사시죠? 예, 예. 저도 대구 사는데 아버님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예, 예. 청도라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나는 경산입니다. 경산입니까?
예, 바로 예. 옆에 붙어 있는데, 그지? 예, 예. 아버님,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예.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뭐, 왜냐하면 한두 달 하면 됩니까? 한두 달? 예, 한두 달. 2달까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예, 이게, 예. 요번에는 만약에 이게 18만 한 8,000원, 9,000원 이래 오면요. 예. 그냥 꼭 나오세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거 자꾸 아버님 고점에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설사 이게 23만 원, 24만 원 가더라도 아버님 이거 못 견뎌요. 예. 그죠? 많이 여기서 빠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지지는 잘 받고 있어요. 이 선을 안 깨야 되는데 이 선을 안 깨고 잘 있거든요. 16만 원 선이에요. 이 선을 안 깨고 있는데 이 선이 깨지면 또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은 또 잘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은 또 급락이 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막 급락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예. 다행히 실적은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조금 뭐 물타기를 할까요? 지금 30%시래매요. 예, 예. 더 타지 마세요. 물 자꾸 태운다고 그 물이 뭐 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은 태우면 물입니다, 아버님. 예. 물 태우지 마시고요. 그냥 예. 18만 한 9천 원 오면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 5천 원만 돼도 팔아버려야 되겠어요. 9천 원까지는 보세요, 그래도. 예. 몇천 원 차이 아니지만 9천 원까지는 예.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절대 따라 붙지 마세요. 예, 예. 예. 약속 꼭 지키세요, 아버님.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파인 DNC. 파인디엔씨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거든요. 비중은 30%.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흑자에서, 네. 아니, 적자에서 흑자로 네. 돌았었다 그래서, 네. 예,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아니, 2월 달에요. 2월 달에. 일단 보시게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문제가 이게 금일 개파락이 나오면서 빠졌었거든요. 전날 시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뚜렷하게 이 원인을 좀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래량 자체도 거의 뭐 300만 주 가까이 육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하한가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일단 흑자로 돌아선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규모가 작게 턴어라운드가 된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24억의 적자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90억이고 4분기 때 영업이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38억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TV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TV 쪽에 이 틀 같은 거를 공급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올해에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자리 때는 일단 관망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700원대 초반권역, 초중반권역까지는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 다시 매수가 위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네, 좀 여유 있게 좀 들고 가보세요. 2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아직 한 이제 2주 정도 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다날리. 다날, 예.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 좀 물을 좀 타가지고 9,750원에 50%. 9,750원에 50%. 예. 예. 다날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조금 됐습니다. 물을 몇 번 탔습니다. 조금 됐다는 게 한 어느 정도, 한 두세 달이야? 예, 한 달? 예, 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두어 달? 예. 두어 달쯤에는 좋았는데요. 이게 8,000원대였는데요. 그래갖고, 한번 크게 상승할 때 그때 따라 붙으셨네요. 그지? 더 탔어요. 예. 아이고요. 아버님도 왜 그러세요? 이 단화 한참 8,000원대 그때 핀테크 관련주다 이래갖고 작년도 11월 달, 10월 달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이네요. 그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실컷 얘기 드리고 그때부터 튀어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11,000원 가니까 그 부근에서 또 10,000원 넘어가니까 그 부근에서 덜렁 따라 붙으셨어요. 그죠? 방송을 보고 사가지고 한 2번을 팔았습니다. 두어 번 또 단기 매매를 하셨네. 예, 2번 팔고 1,700원에 예. 또 한 20%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아버님 이래 보셔야 돼요. 원래 2, 3등주는 내가 버리라 했잖아요. 강의 시간에. 이게 2, 3등주로 판명되면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두 번 먹었으니까 아이고 내하고 궁합이 맞는구나 하고 그걸 또 잡고 하다 보니까 물린 거예요. 예. 이게 제가 했잖아요. 모멘텀이 똑같이 작용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들어가 보시라.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한꺼번에 들어가셨다가 이게 2등주, 3등주라고 판명이 되면 그걸 버려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지금 KG 모빌리언스나 이거 다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예요. KG 이니시스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느 게 대장주입니까? KG 이니시스가 대장주잖아요. 예. 그러면 모빌리언스하고 단할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다시 궁합이 맞다고 또 들어가고 하는 종목이 아니고. 이거는 봐요. 급락이 나와도 안 떨어지잖아요. 크게. 그죠? 예. 다른 거 거의 보합까지 밀어도 이건 안 떨어집니다. 그 선 이상은 지켜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셔야 된다고 강의에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님 그 얘기가 참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할이요.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단할 이 세 가지를 딱 보면요. 단할이 제일 실적이 안 좋아요. 늘. 실적도 한번 봐보세요. 아버님. 셋 중엔 늘 단할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대장주로 차지할 수 있는 거는 KG 이니시스가 가장 실적이 좋으니까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뭐든 실적과 연계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적과 다르게 모멘텀이 크게 부과되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 대장주하고 실적주하고 같이 뭉쳐졌으면 그거는 분명한 대장주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아래 공시에 또 다음 카카오하고 인터넷은행 또 설립하는데 최대 수혜주가 단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래 또. 그거는 예측이잖아요, 아버님. 이 주식시장 예측하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루머입니다. 예측이나 루머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내 돈 함부로 그거를 배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냥 루머예요, 아버님.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 기사는 기사일 뿐이에요, 아버님. 그날 매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매도를 들고 가세요. 일단은 핀테크 산업은 아직 활성화인데 KG 이니시스가 만약에 이까지 밀려내려 21,000원까지 밀려내려면 이거 단할은 더 심하게 빠졌다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일단 KG 이니시스가 밀고 내려와봤자 21,000원 부근이에요. 그죠? 22,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참아보세요. 그러다가 다시 재상승할 때 오면 그때는 종목을 좀 교체해 봐야 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단할은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도 늘 3등주였습니다. 늘 늦게 움직였고 가도 조금 덜 가는 종목이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이쯤 되면 잘생긴 분이 한 분 오십니다. 예, 진짜 잘생겼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김중 멘토님 불러보겠습니다. 김중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죽입니다. 예, 남자가 이 정도 생겼으면 됐죠. 예. 더 잘생기면 뭐 연예인이죠, 연예인. 예, 주식 안 하고. 예, 첫 번째 종목, 뭐 대부 시스터즈. 아이고, 뭐, 36,200원에 비중 50% 들어가셨는데, 뭐, 쿠키런, 뭐, 이런 거 타는 애들, 뭐, 실적은 나름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럼 쿠키런이나 이런 거 좀 캐주얼한 거예요, 캐주얼한 거. 한번 좀 유행 딱 탔다가, 실제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3분기 굉장히 좋았다, 4분기는 좀, 수익성이 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또 공교롭게 또 하한가가 나와버렸는데, 내일 뭐, 일단 좀 과매도, 그러니까 한번 좀 살짝 올라올 때, 좀 반등 치고 올라올 때 그때 과감하게 그냥 나오세요. 지금 온라인 뭐 게임인주나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도 좀, 대차 잔고도 많고, 고점 논란도 있었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 내일 정리하세요. 내일 정리하시고요. 다른 거. 이런 데서, 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한국콜마인가요? 한국콜마. 야, 그래도 뭐, 조금 수익인데, 59,600원에 뭐 비중 20%. 뭐 언제 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내일 파세요, 내일. 내일 파셔야 됩니다. 다 올랐어요. 뭐 춘절이다 뭐다. 다 올랐어. 더 올라갈 그 여지도 없고 올라갈 이유도 없고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조금 좋아졌는데 다 올라왔습니다. 내일 파세요. 다음 종목 송원산업 9,500원에 비중 15%. 뭐 목표가가 뭐 얼마로 해야 될지 본인의 상가격이 딱 그 고점이에요. 본인 상가격 고점이 아직 실적이 뭐 올해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좀 올라온 겁니다. 그나마 좀 바닥 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왔고 만약에 뭐 한 8,700원을 깬다. 8,700원 깬다. 그러면 나오세요. 정리하시고 목표가는 본인 산 가격대 거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뭐 올해 뭐 좋아지는 거는 저도 뭐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럼 숫자로 보여줘야지. 아직은 확인할 게 뭐 굉장히 예전에 좋았었던 종목인데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종목 아니에요. 자, 다음 종목은 뭔가요? 만도를 158,000원에 비중 40%. 만도도 참, 이게 또 바닥권이니까 덥석 무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가격들은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만도가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저는 부품사, 뭐 현대 모비스나 만도 요런 쪽은 그나마 나중에 좀 올라올 때 반등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좀 만도도 현대기아차 물론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런 부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다변화가 되고 있어요. 다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반등 뭐 그래도 21선 정도를 한번 좀 돌파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는 딱 16만 원 볼게요. 16만 원. 많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에 좀 안 보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미코젠 45,200원에 비중 20%. 이거 참 대응하기 좀 애매하죠.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이거는 일단 뭐 효소 뭐 이런 쪽 특수 효소 뭐 의약 재료 그런 것 감안했을 때 물론 뭐 PER이 뭐 30배 40배 높아요. 근데
어떤 뭐 50배, 100배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게 비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예, 매출도 뭐 꾸준히 나오고 좀 메리트는 있어요. 사업 자체는 메리트가 있는데 박스권 움직일 거예요. 예, 4만 원에서 5만 원, 예, 박스권은 4만 원, 5만 원 예, 설정하시고 4만 원 근접한다. 예, 비중을 더 늘리세요. 더 늘리고 5만 원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 파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분명 이거는 뭐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뭐 올해 한번 그렇게 좀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조금 비싸다는 거. 예, 지금 또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셨다는 거. 예. 다음은 예, 뭔가요? 예, 웹젠. 32,000원 비중 20%. 다른 것들은 뭐 다 뭐 지금 뭐 박살나고 있는데 웹젠은 오늘 그나마 좀 잘 지켜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분기에 좀 그 히트작이 있어서 3분기 실적 잘 나오고 4분기도 좀 예, 잘 나올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는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도는 35,000원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주가 자체가 좀 그리고 또 이미 반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기회 있을 때 정리한 다음에 예, 다른 걸로 좀 더 예, 좀 안정적인 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예, 그만해요. 예. 자, 다음은 또 엑토조스. 왜 다 게임줘야 뭐야? 이게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물려 있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35,000원 비중 예, 15%. 엑토즈. 이것도 예, 나오세요. 예, 29,000원 깨면 전량 정리하시고 예, 반등도 한 3만 원 초반대, 32,000원, 예, 32,000원을 예, 반등 예, 라인으로 잡고 예, 반등했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별거 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엑토즈 소프트. 예, 정리할게요. 야, 마지막 종목은 예, 코이즈입니다. 코이즈 4,750원에 비중 10%. 자, 이거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바닥 찍고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뭐 살살 조금씩 뭐 나오면서 예, 조금 더 예, 상승할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저는 뭐 비중 10%밖에 안 되고 예, 오래도 좀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예, 타세요. 예, 10%더 들어가서 네,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4,400원에 500원까지 한번 예,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일단 뭐 턴어라운드를 했네요. 예, 작년에 뭐 턴어라운드를 했고 슬슬 다시 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타임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닥 찍고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좋습니다. 예, 한번 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고생 많으셨고 뭐 기회는 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보다 조금 덜 잘생긴 두 분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도시적으로 생긴 저희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김중 멘토님이 약간, 좀, 촌 쪽에 좀 가까우신 얼굴이죠? 예. 예, 요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AD 테크놀로지요. 네. 2월 6일 날 3만 원에 그 추격 매수 해가지고요. 잘하셨습니다. 얼마예요? 비중은요? 비중 20%요. 20%.
예. 3만 원에 예. 고점에서 그거 일단 갈수 매수를 있을까요? 하셨는데 글쎄요. 글쎄요. 아니, 더 갈 줄 알고 그랬더니 못 가더라고요.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요? 못 가면 팔아야죠. 그냥 갖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다행히도 반도체 쪽 섹터를 선택을 하셨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네. 다시 이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조정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불확실성이 조금 있고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좀 네. 박스권역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여전히 뭐 기술적 흐름상에서 뭐 차트가 깨지거나 이런 모습들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예.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아쉬운 부분들은 예.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 예.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 12월 16일 날 신규 상장이 됐어요. 12월, 예. 네, 예. 12월 16일 날 상장이 됐죠. 그럼 1월 네. 16일, 2월 네. 16일, 3월 16일 경에 예.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3월 16일이요? 네, 3월 16일 경일 거예요, 아마. 한 3개월 네. 정도, 3개월, 6개월, 1년, 요런 식으로 해갖고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 게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요건 지금 제 시간이 없어서 체크는 못 해드릴 것 같고, 네. 일단은, 네.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만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26,500원이에요. 26,500원, 네. 손절이요? 26,500원이 깨지게 되면 네.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6,5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2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 29,000원이요? 네, 29,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일단은 너무 위에서 샀기 때문에 예. 적당히 일단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증가되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네.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네네네. 네, 앞으로는 너무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쿠쿠준야입니다. 쿠쿠전자.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21만 5천 원입니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00%입니다. 100%. 화끈하십니다, 그죠? 화끈하게 싫으신데 화끈하게 물리셨어요, 그죠? 예, 예. 뭐 어차피 물리는데 더 길게 쥐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16만 원도 견디셨는데, 예, 예. 그죠? 들고 가세요. 일단은 여기가 지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어디까지는 예측인데 18만 3천 원대 이 부분이 지지가 형성이 되면 이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8만 3천 원을 무너뜨리고 내려온다 해도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본전 부근 왔을 21만 5천 원까지라도 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근데 이게 21만 5천 원이 이게 온 적이 있습니까? 잠시만. 10월달. 온 적이 있었네요. 그죠? 1년 가까이 돼 가네요. 그죠? 예, 예. 21만 5천 원 오면 무조건 파세요. 이거는. 아, 본전 부근 오면 팔아야 됩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이게 쿠쿠전자가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회사의 주가에 정확하게 우리가 적정 주가라는 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죠?
근데 이게 상장되고 너무 높게 출발한 탓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기대감이 한번 부과가 되면 21만 5천 원 한번 올 건데 그 부근 오면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예, 메리츠 종금을 3,800원에 20%를 샀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네. 네, 아, 그게 지금 팔아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3,800원에 20%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보신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증권사, 종합금융사예요. 그죠? 네. 보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어요. 2014년도에 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 네.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3,800원 권역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줬었어요. 네. 이 과거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아직까지는 기관 쪽 같은 외국인 쪽은 서서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시 기관 쪽에서 슬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네요. 네. 일단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4,500원 정도대 위로 올라타게 되면, 네. 거기에서는 절반 정도를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나머지 알겠습니다. 물량만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강연이 있죠? 강연의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정혜사단이 좀 진행을 하는데요. 14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동부금융센터인데요. 지하철 2호선이죠. 선릉역 1번 출구입니다. 포스코 빌딩 옆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참가를 하니까요. 정재훈 멘토님하고 둘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정재훈 멘토님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방도 하시니까 공부방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예, 공부방도 진행을 하는데요. 매일이 진행하겠죠? 매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좀 진행을 합니다. 저녁 9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접속하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1577-7451번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는 뭐 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들어오시면 즉흥적으로다가 할 거고, 잠정적으로 이번 주 공부방이 마지막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마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이요,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